안녕하세요. 알면 꿀이 되는 정보 채널 꿀TV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꿀 정보는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간이가세 확대 적용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좀 꿀로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선 딱 잘라 말하면 개인 사업자분들한테는 좋아진 거예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카드와 현금 비중이 현금 비율이 적어도 30%는 차지했었는데 지금은 현금 비율이 점점 줄어들면서 카드 매출은 늘고 그러다 보니 총 매출은 줄어들고 세금 신고해야 할 매출은 늘고 그래서 없는 돈에 세금은 늘어나고 참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현실에 맞추려고 이 제도를 만든 건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개인 사업자분들한테는 희소식이니 이 영상 놓치지 마시고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연매출이 4,800 미만은 간이가세, 4,800 이상은 일반가세 이렇게 구분이 됐었죠. 그리고 3,000만원 미만은 과세 면제였고 지금은 4,800에서 8,000만원까지의 간이가세 구간이 생겼는데요. 이 시점에서 전부터 4,800만원 미만이었던 분들은 크게 달라진 게 없지만 4,800에서 8,000만원 구간에 해당하는 사업자분들은 세금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어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4,800에서 8,000만원 구간에 있는 분들이 일반가세였을 때보다 간이가세로 전향이 되면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우리가 가게를 하나 차려놓고 연매출이 4,800만원 이하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혼자 일하고 인건비가 안 나간다고 해도 월세도 내야 되고 공과금도 내야 되고 또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1년에 4,800 이하의 매출에 해당하는 분들은 항상 이 가게 문을 닫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마 항상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도 부가세를 다만 얼마라도 내야 했었죠,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제는 4,800 미만인 사업자는 아예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면제 대상이 됐어요. 지난 세법에 의하면 3,000만원 미만이 부가세 면제였는데 지금은 4,800만원으로 조금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럼 간이가세 확대 제도가 달라진 걸 피부로 느끼시는 분들은 4,8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구간에 놓여있는 사업자분들인데요. 이분들은 뭐가 달라지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 간이가세라 부가세 낼 때 부가율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가세가 10%면 간이가세는 그거보다 적어요. 그러한 부가율이 많이 줄어들고요.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든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얼마나 줄어들까? 그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 가면서 설명을 하면 좋겠지만 대략적으로 일반가세일 때 같은 매출, 같은 매입을 했다면 간이가세를 전향했을 때 납부해야 될 세금이 30% 정도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에 같은 매출의 일반가세와 같은 매출의 간이가세 똑같은 매입 자료를 받았을 때 전에 일반가세일 때보다 3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물론 자료를 못 맞추면 더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똑같은 조건이었을 때를 예시를 들어드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겠죠. 세금 계산서는 발행을 안 해도 되나요? 4,800만원에서 8,000만원 구간에 있는 간이가세는 간이가세 사업자라 해도 세금 계산서가 의무 발행으로 바뀝니다. 일반가세일 때하고 마찬가지죠. 그러면 세금 계산서는 발행을 하되 단 부가세 신고를 할 때 내가 납부해야 될 세금이 일반가세에서 간이가세 요율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말한 걸로 봐서는 간이가세가 무조건 좋다는 건데 그럼 다 좋은 점만 있냐? 아닙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가게를 차릴 때 공사비나 집기류 같은 거 구매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구매를 할 때 보통 인테리어나 이런 거 하는 분들이 부가세를 뺀 가격으로 견적을 넣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안 받으시면 저희가 10%를 제하고 이만큼 가격에 공사를 해드립니다. 집기류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부가세를 빼면 이만큼입니다 하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저희는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포함해서 견적을 넣을 수밖에 없는 사업자들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법인 사업자는 그렇고요. 근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성실 신고하시는 분들은 부가세를 다 포함해서 견적을 넣고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처음에 공사대금이라든가 오픈 준비할 때 들어가는 비용에
부가세를 다 지불을 했다면 일반가세 사업자로 나오면 첫 번째 부가세 신고 때 그 집기류와 공사대금의 세금계산서 받은 거를 첫 신고 때 공제를 해줘요. 그런데 간이가세로 바뀌면서 그 공사대금을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왠지 손해보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내가 만일 처음에 사업자를 간이가세로 냈다면 공사비나 집기류 같은 거 오픈할 때 들어간 비용들에서 부가세를 다 빼고 받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얘기예요. 훨씬 이득이죠. 부가세를 안 주고 공제를 받지 않겠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럼 여기서 또 하나. 그러면 공사비를 세금계산서 다 받고 처음에 일반 사업자로 발급받은 뒤 공제받은 다음 그 다음 해에 간이가세로 전향을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처음부터 간이가세로 뽑아서 공제 안 받고 첫 신고 때 세금을 간이가세 적용을 받아서 세금을 내는 게 훨씬 더 돈이 덜 들어갑니다. 제가 세세하게 법률 용어를 사용해 가면서 설명하기보다는 사업주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느라고 했는데 만족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대략적으로 이번에 바뀐 간이가세 확대 적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영상은 여러분들의 제보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이런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해 주세요 하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그걸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영상으로 제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알면 꿀이 되는 정보 채널 꿀TV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